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라이브입니다. 네.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천천히. 좀 약간 먼저 켜졌네요, 그죠? 네. 아직 9시간 한 1분 남았는데, 켜졌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연금박사 채널 운영한 지 벌써 한 5, 6년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금박사라고 제가 채널 운영하고 있지만, 박사 아닙니다. 박사 아니에요. 박사학위 없고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1등입니다. 네. 저보다 더 아는 사람들 나와보세요, 한번. 배틀 한번 해보게. 누가 더 연금 더 많이 아나? 그죠? 네. 물론, 100% 다 아는 건 아니죠. 박사가 뭐 다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연금에 대한 지식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연금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까지도, 열심히 또 연구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 댓글 통해서 여러분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시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들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상담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빠르고 가장 명쾌하게 여러분께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박사 라이브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주변 사람들 이렇게 같이 손잡고 오셔가지고 같이 공유도 해주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시간 동안 들어오신 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실시간 접속자 수 한 400~500명 그 다음에 최고 접속자 수 한 1~2천 명 정도가 접속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한 1, 2만 명 정도 들으셔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후 준비 심각해지는데.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인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인사도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또 한 명 한 명 또 이렇게 호명해 가면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금박사가 좀 더 부지런하면 여러분과 이렇게 전국 투어 하면서 만나 뵙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게을러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전국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뵙고 그러면 좋은데요.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뵙고 있는 것이고 방송 KBS 아침마당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MBC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뵙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 지금 장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또 날씨도 안 좋고 덥고 후덥지근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노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지크님 1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준님 반갑습니다. 호이안키브님 반갑습니다. 최여금님 반갑습니다. 김형도님 반갑습니다. 호이안키브님 3주 만에 오셨네요. 네, 3주. 네. 이렇게 매주 꼭 안 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공부 많이 하셔서 여러분 연금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텔라님 반갑습니다. 네, 이랑님 반갑습니다. 전희랑님 반갑습니다. 김용님,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하죠. 네, 장마철에 여러분 호흡 피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준님 반갑습니다. 몽님, 연금박사님 좋아요 꼭. 그렇죠.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냥 시청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청하시면서 그 밑에 보시면 좋아요 버튼 있죠. 좋아요. 요거 좋아요 꼭 누르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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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주에도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승준님 안녕하세요. 2003년 회사 다니다가 국민연금 9개월 납부 퇴사 후 국민연금 9개월치 일시금 받았습니다.
2006년 공무원 시작 질문입니다. 네,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 후 국민연금 부기결치 반납 후 120개월 추납하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승준님께서 현재 공무원이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9개월치 납부했다가 퇴사해서 일시금으로 다 받으셨네요. 그죠? 자, 김승준님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신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십니다. 그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을 9개월 납부한 후에 퇴사하시고 나서 국민연금을 일시금 정산받지 않으셨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인 거죠. 가입자인데 공무원을 또 재직하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일시금 받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탈퇴하신 분이십니다. 자, 탈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재가입하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은 60세 이전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60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김승준님께서는 공무원이신데 만약에 59세에 공무원 퇴직하셔가지고 바로 퇴직한 다음날 국민연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시작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을 계속 내실 수 있겠죠. 과거에 내가 돌려받았던 거 반납하셔가지고 국민연금 하실 수 있고요. 추납은 안 됩니다. 추납은. 왜냐면 그 기간 동안 공무원 하신 기간은 추납이 안 됩니다. 공무원 임용 이전에 앉는 기간이 있다면 추납할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59세에 퇴직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새로 가입해서 과거의 걸 살리고 가입해서 더 내서 나중에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승준님께서 60세 정년 이후 생일이 지난 이후에 공무원을 퇴직하신다면 그다음부터는 국민연금을 가입조차 안 됩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내가 냈다가 그걸 반환일시금 받아가지고 탈퇴를 하지 않으셨다면 가입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60세가 넘어서 퇴직을 해도 내가 국민연금을 그냥 지금 중단 중이기 때문에 더 내가지고 국민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반환일시금 받으면서 탈퇴하셨기 때문에 탈퇴하신 분들은 다시 가입해야 되는데 다시 가입하려면 60세 전에 퇴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60세가 지나서 퇴직하시게 되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안녕 빠이빠이. 네,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0세 정년, 이라도 하루 전날이라도 퇴직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추납, 당연히 뭐 과거에 앉는 기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추납 불가능한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곽석규님 반갑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스텔라님, 연금박사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이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간만이라도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안티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자, 모소드나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희수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 일시금으로 08년도에 받으셔서 퇴직하시고 아버지가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만 65세가 돼서 기초연금도 못 받으시고 사회복지 공무원 아는 형이 기초수급자 신청하라고 했는데 오늘 됐다네요.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연금을 받으셨어야 되는 건데 이걸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바람에 결국은 일시금 다 소진하시고 연금 없이 노후를 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매번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희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연금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보내신 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직군, 이 직업에 종사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모두 행복하다라는 직군이 있죠. 그 직군이 바로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에 연금 받아서 모두 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연금의 액수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고정적인 수입을 평생 보장받기 때문에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보내신 분들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뭐 사업했다가 노후 보내신 분 중에서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고 직장인 중에 행복한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다 불행해졌죠. 네,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되게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결국은 공무원연금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연금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있고 일시금 받으신 분들은 당장은 좋았겠지만 그 일시금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연금이 없어가지고 더 어려운 노후를 혹은 힘든 노후를 더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미 우리 사회가 증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무원연금 일시금 받으신 분들은 일시금 받은 것도 일단 연금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7명에게 국가가 월 33만 4천 원씩 연 400만 원을 드리고 있는 이 기초연금 제도. 이 기초연금을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신 분들, 공무원이셨던 분들, 그리고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분들 다 못 받는다는 사실이죠. 뭐 사학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직역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분들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시금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일시금 받은 것도 이미 연금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반드시 노후에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걸 기본으로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야 내가 연금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뭐 코인, 주식, 부동산에서 열심히 불리면 되는 것이고, 뭐 목돈 있으면 이걸 투자해가지고 더 불리면 되고 수익률 올리고 이런 재테크에 여러분 집중하시겠지만, 결국 노후가 되면 재테크,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보다는 결국 노후의 고정적인 소득이 평생 얼마나 보장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미 어르신들께서 증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특히 연금을 또 상담하다 보면 특히 일부 채널에서 그렇고 연금에 자꾸 수익률만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연금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내고 나중에 죽는 그날까지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률 내고 ETF, 뭐 나스닥, S&P 이렇게 해서 수익률 자꾸 얘기하시는데, 수익률 내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익률을 내서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불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금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 내가 계속 무슨 운용을 하고 수익을 내고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 80, 90 되셔가지고도 계속 무슨 뭐 미국 시장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쵸? 예, 맨날 뭐 배당주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들쭉날쭉한 수익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이게 인생이 피곤합니다. 아시겠죠?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금액이 얼마가 됐든 고정적인 소득이 안정적으로 평생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무슨 연금 무슨 수익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분들 얘기가 틀리고 맞고 다 떠나서 일단 우리가 노후에 어떤 상황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노후 준비를 하자. 내가 지금 나이 30, 40대, 40, 50대에 투자를 잘하고 뭐 말짱하게 뭐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70, 80, 90대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연금 준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사님 반갑습니다. 별빛님 반갑습니다. 루프리텔캄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무민아님, 박사님 강의 이야기만 듣다가 네, 처음 채팅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쭈니님, 박사님 방송 열심히 듣고 추납금 올려서 4월부터 연금 타기 시작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추납금 올려서 결국은 연금 많이 받으시는 게 좋죠. 당장 내가 일시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연금으로 바꾸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뭐 추납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을 추납을 적게 하면 할수록 가성비는 좋아지지만 낸돈 대비 효율은 좋지만 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이 하면 연금액이 올라가니까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만큼 연금액에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거는 사실상 일반 개인연금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까 좀 불리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5, 60대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단연 노후준비 1순위입니다. 자, 김승님 감사합니다. 장혜숙님 반갑습니다. 배제크님, 공무원연금을 자식 사업자금으로 날리고 노후에 빈곤한 경우도 많아요. 아, 그쵸. 공무원연금을. 근데 연금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일시금이 아니니까 연금으로 받으시니까 날린다 하더라도 뭐 이번 달 날리고 다음 달 또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죠?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연금이라고 항상 안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연금을 가지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연금 받아서 전부 대출 상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안 좋죠. 항상 노후에 사고 치지 말자. 그냥 연금만 있어도 산다. 자, 김영웅님, 국민연금을 64년생으로 2027년부터 수령 예정입니다. 2년 정도 연기하려고 하는데 29년부터 2년 연장한 금액을 평생 받는 게 맞죠? 그럼요. 네. 64년생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63세부터 수령하시거든요. 2027년부터 수령하시는데 최대 5년까지 2032년까지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할 때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간 연금액으로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7.2%가 올라가고 물가가 3%가 올라간다. 그럼 10.2%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금액으로 평생 받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자꾸 조기 수령하는 게 좋다. 노후에 빨리 써야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맞는 얘기죠. 내일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받아 써야죠. 그죠? 네, 그거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 연금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오래 사는 걸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금에 대해서 상담한다. 그러면 오래 사는 걸 가정하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응? 연금 상담하면서 일찍 죽을 걸 생각하고 있고, 그죠? 네. 사망보험 상담하면서 오래 살 걸 생각하고 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내일 죽는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내가 연금에 대해 상담을 한다? 그럼 나는 90세, 100세를 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가정으로 상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연금 얘기하면서 자꾸 무슨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떡하니? 하루라도 빨리 써야지. 뭐 그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상담, 어떤 컨셉이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정호님, 임금 피크 1년 6개월 남은 시점으로 이제 DC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DC로 변경하시게 되면 내가 직접 투자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DC로 왜 바꾸려고 하시죠? 임금 피크제구나. 임금 피크 1년 6개월 남았으면 아직 좀 더 가도 되는데, 어쨌든, DC로 변경하시게 되면 내가 직접 투자하셔야 되는데, 투자하는 방법은, 안전자산과 투자자산 두 개를 조합해서 하시면 되겠죠. 물론 디폴트 옵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맡겨둘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디폴트로 가실 이유가 없이 내가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안전자산 선호한다 그러면 정기금 중심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 투자자산 선호한다 그러면 약간의 투자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담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 물어보시지만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딱 두 가지의 옵션을 정하십시오. 정기예금 포트폴리오,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내가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내가 투자자산을 뭐 S&P를 할 것인지, 나스닥을 할 것인지, 아니면 TDF를 할 것인지, 뭐 ETF를 할 것인지 딱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 어차피 뭐 정기예금 많지만 대부분 의자율 비슷하고요. 투자자산 굉장히 더 다양하지만 다 거기입니다. 어차피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잘 분산되어 있는 펀드 하나를 딱 고르시고, 그리고 정기예금 포트폴리오 하나 딱 고르시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내가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나는 주가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전자산 비중을 낮추고 투자자산 비중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주가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반대로 두시면 됩니다. 내가 돈을 좀 벌었다.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시면 되는 것이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수익자산, 투자자산 비중을 높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투자자산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TDF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를 딱 두 개의 상품을 놓고 둘 중에 비율만 조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뭐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오늘은 미국애더라, 내일은 중국이래더라, 그 다음날은 인도래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또 최근에 증권사에서 인도 관련된 주식들을 한참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 이제 뭐 미국도 사실 갈 만큼 갔고 중국은 답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뭐 좋고 안 좋고 다 떠나서 자꾸 이렇게 유행을 따라잡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거 우리 최정훈님 유행을 따라가는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면 뒷북만 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그죠? 언젠가는 내가 투자 수익을 내는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샀는데 얘가 올라버려. 그럼 얘를 살 걸 이런 후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봐야 다시 또 얘 또 떨어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올라갈지 뭐가 좋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자, 셀틱클래스코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정말로 연금을 받아라. 잘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연금 받으십시오. 박서연님 안녕하세요. 호이님 반갑습니다. 자, 슈가님 43세이고 재취업 예정이며 10년치 추납하려고 하는데 지금 납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늦게 하는 게 나을까요? 자, 43세이면 10년치 추납할 수 있는데 아직 43세 벌써 안 낸 기간이 10년 되셨군요. 그죠? 자, 이거 사실 뭐 지금 하지 마시고요. 아직 기간 많잖아요. 63세까지 20년 넘게 남았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국민연금 개혁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 소득 대체율이 올린다는 얘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지금 하면 42%, 올린 다음에 하면 45%. 그럼 연금 똑같은 돈 내도
늦게 내면서 더 많은 연금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국민연금 계획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면 연금액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있고 또 기회비용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납 1,000만 원 할 거 그걸 지금부터 뭐 다른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후에 2배로 불려서 그 다음에 그걸 또 추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젊으시고 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슈가님 43세라면 추납 당장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전일랑님 IAC 계좌에 3년 이후 연금 계좌 펀드와 IRP에 두 곳에 나눠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자, IAC 계좌에 3년 이후에는 연금 계좌 펀드와 IRP에 나눠 넣을 수 있다? 글쎄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일단 연금 계좌 펀드와 IRP에 나눠 놓으실 이유는 없는데요. 그렇죠? 네, 한 곳에 어차피 똑같은 건데. 네. 자, 연금 펀드에 넣으실지 IRP에 넣으실지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고르는 상품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약간의 뭐 위험자산 비중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어디 넣으시든 넣으셔가지고 넣으신 금액의 3%에서 최대 300, 넣으신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누어 넣을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누어 넣을 필요가 또 없는 것이죠. 굳이. 네. 자, 박순자님 반갑습니다. 장미님 반갑습니다. 네, 최여금님 연금을 이혼하면서 반으로 가져갔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을 다시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자, 국민연금 이혼하시게 되면 분할연금이 발생하죠. 그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내가 혼인기간 중에 납입한 연금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을 때 분할해서 서로 반반 나눠 갖게 됩니다. 그죠? 뭐, 비율에 따라 약간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액의 반반이 아니고 혼인한 기간 동안은 납부한 금액의 반반 분할해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반반 분할해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눠줬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이거 다시 또 나한테 줘.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돌아가시면 그분에게 유족연금이 있으면 유족연금이 발생할 거고요. 뭐 없으면 날아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공무원연금이 있어요.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다가 이혼해가지고 주잖아요. 분할해줘.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연금 체계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은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공무원연금은 돌아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수현님. 종신보험 가입 중인데 이게 연금 전환되는 종신보험이라서 55세 납의 연금 전환 시점부터 종신까지 매년 500만 원씩 나오는 건데 가입한 지 오래돼서인지 선납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7월 20일까지 마지막 선납 가능 기간인데 그 선납금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제 나이는 46세이고 남은 기간 선납을 하는 게 나을지 매달 불입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선납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죠. 선납한다고 해가지고 할인율이 높다면 선납 할인율이 얼마인지 물어보시고요. 선납을 예를 들면 할인율을 5% 적용해줘가지고 선납하면 많이 해준다. 그러면은 뭐 선납하실 필요가 있죠. 지금 1,100만 원 정도인데 예를 들면 내야 될 돈이 1,500만 원인데 선납하면 1,100만 원이면 된다. 그럼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뭐 내도 나눠 내도 1,100, 선납해도 1,100 이러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죠. 왜 먼저 줍니까? 그죠? 네. 낭비하시는 거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 뭐 언제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금 전환되는 종신보험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 좋은 상품을 말씀드렸죠.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사망보험인데, 사망보험을 연금 전환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보험,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그 해지하는 환급금으로 연금을 재가입하는 것, 이게 연금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지금 선납이 가능하신데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얘를 사망보험으로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주는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선납을 하시든 분납을 하시든 내에서 사망보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좀 이따가 연금 전환할 생각으로 선납을 한다? 그럼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내가 1,100만 원 하고 선납하고 나면 여기 사업비를 떼지 않습니까? 종신보험 사업비가 못해도 20, 30%는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100만 원 내면 2, 300만 원 띄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원금도 못된 돈 받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내가 선납을 해서 나중에 사망보험금 받겠다. 그러면 분납과 선납을 비교해서 유리하면 선납하시면 될 텐데 연금 전환 목적이라면 사실 중간에 해지한다는 얘기거든요. 해지할 상품을 왜 부어요? 지금까지 부은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종신보험을 가지고 연금 전환 목적으로 쓰시려는 분 많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연금 전환 목적이면 처음부터 연금을 가입하셨어야죠. 그렇죠? 근데 연금하지 않고 종신보험으로 연금 전환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품을 잘못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오래되신 분 다 아시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영상 찾아보시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연금 박사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험사에 가서 연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랑 협의해라? 네. 자식이랑 협의하라. 자식이랑. 아시겠죠? 네. 그 방법 영상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지고 보험사 가서 연금 전환해달라고 하게 되면 보험사한테 3번 바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보험을 연금으로 알아서 잘못 가입한 거고 그걸 중간에 해지해서 손해보는 것이고 그 해지한 돈을 들고 다시 보험사가 가지고 또 연금으로 가입하는 거 3번 호구되는 거니까 종신보험 연금 전환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연금 전환 하겠다고 선납까지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상품 특징을 제대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배제크님 장소 사회라 늦게 받는 게 좋은데요. 그렇죠. 늦게 받으시는 게 더 좋죠. 굳이 일찍 받으실 이유가 없죠. 이왕수님 요즘 당겨서 많이 받아요. 국민연금요.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당겨서 받으셔야죠. 당장 내가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국민연금이라도 받으셔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일찍 받으신 분들에게는 마이너스 6%씩 감액을 하고요. 늦춰 받으신 분들에게는 7.2%씩 연기를 더 올려줍니다. 사실 이 비율을 그대로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연금을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기 때문에 일찍 받아야 되고 일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뭐 일찍 받으면 더 좋다? 뭐 일찍 받으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일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일찍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연금은 오래 살 걸 가정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짜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기대여명 평균 수명 정도만 사신다고 하더라도 조기 수령보다 연기연금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지금 뭐 당장 써야지. 그죠? 뭐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면 받으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먹고 살 게 없는 서민들에게 더 박하게 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민아님 퇴직 26년, 연금, 국민연금 30년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국민연금 액수가 많던데요. 재산을 처분하면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드는지요? 네. 재산이 있으면 국민연금 액수가 많고 재산이 없으면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납입한 돈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A값, B값을 더해서 받는 것이지 내가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더 내셨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재산이 많고 적고와 국민연금은 아무 상관이 없다. 기초연금은 내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를 받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송민경님 반갑습니다. 남편 연금 개시했는데 중단하고 추납하고 다시 개시하면 더 좋을까요? 얼마간이 기간이 늦어지나요? 연금을 개시하셨군요. 근데 연금을 개시하셨는데 중단하고 추납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국민연금 개시가 지금 63세인데 63세 연금을 개시했는데 중단하고 추납을 한다? 이미 개시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추납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 뭐 추납이 아니라 계속 낼 수는 있거든요. 그죠? 국민연금이라는 게. 근데 내는 것보다 연기 연금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 63세가 지나셨으면 국민연금을 중단하시고 연기하시면 됩니다. 연기하면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연기하지 않고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납부를 가능한데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물어보니까 내가 돈을 납부를 해서 64세, 65세까지 내고 연금 받는 것보다 납부하지 않고 연기연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63세가 지나서 굳이 납부하는 사람들은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 개시했는데 지금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중단하고 연기연금 신청해서 최대 5년 후에 연금 다시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국민연금공단과 상의해서 연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납이나 일단 더 연금을 내시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불필요한 행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희수님, 현재 88년생 77개월 1600만원 국민연금 납부 중입니다. 추후 납부 개월이 97개월로 2500만원이라던데, 정년까지 372개월, 97개월 추후 납부, 60세 이후 5년 60개월, 529개월 가입 가능한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88년생이신데,
추후 납부도 가능한데, 예. 추후 납부 60세 이후, 5년 60개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국민연금은 계속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는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119개월까지만.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추후 납부 개월 수는 아무리 내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119개월까지만 가능하고요.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꾸준하게 내셔서 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임의 계속 가입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는데 60세 이후가 되시면 납입을 중단한 상태에서 나중에 추후 납부는 안 됩니다. 60세 이후의 기간은 추후 납부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전의 기간은 나중에 안 내면 추후 납부할 수 있지만 그것도 내가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를 통해서 안 내도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신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내는 것이지 내가 분명히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라고 날라왔는데 내가 안 내고 개기고 있으면 이건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연체한 거지. 연체한 기간은 나중에 추후 납부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수정님, 연금 박사님 안녕하세요. 주택연금 문의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에 이혼하면 배우자는 못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예외적인 조항은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주택연금 가입 후에 이혼하면 배우자는 못 받는다. 네. 이혼하면 이미, 못 받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내 집 명의면 내가 받겠죠. 근데 내가, 명의가 아닌 상태에서 이혼하시게 되면 못 받죠. 그렇죠. 왜냐면, 주택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명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주택 명의를 배우자가 상속받아가지고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연금을 주는 입장에서, 연금을 주는 사람들이 사실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다른 말로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잡고 연금을 줘야 되는데, 이혼하게 되면 주택 명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좋습니다. 내 명의로 내 집 한 채 받아 나오셔야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게 그렇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좀 명의자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니까 명의가 없으면 연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박사님, 선납하면 500만 원 정도 할인됩니다. 선납하면 500만 원 정도 할인된다고 하게 되면, 이걸 왜 이렇게 할인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치 선납인지 모르겠는데, 1,600만 원을 1,100만 원 할인해 준다? 야, 그러면 엄청난 건데요. 네. 자, 뭐가 할인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이거는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 이렇게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야, 1,600만 원 내는데 500만 원 할인해 줘가지고 1,100만 원만 내는다. 야, 이건 뭐 안 하는 게 바보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조항이 숨겨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박사님 이런 부분은 저희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비교 분석해가지고 증권 분석해가지고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1년 전쯤 상담 요청에 박사님께서 직접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황해서 제대로 질문도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전화 드렸더니 당황하셨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인간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전화 드리면 되게 무슨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무슨 대단하게 보이는지 모르시겠는데 저도 주말 되면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 것이고 재활용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집에 가면 살림하고 밥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죠? 네, 애 밥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죠? 저는 음식 다 할 줄 알고요. 네, 김치만 못 담그고 웬만한 반찬 다 할 줄 압니다. 그죠? 먹고 살아야지. 노후 준비의 기본은 뭐냐면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사를 다 할 수 있어야죠. 그죠? 내가 요리도 못 하고 라면도 못 끓이고 청소도 안 하고 무슨 쓰레기도 못 버리고 그죠? 이렇게 노후를 보내면 결국은 나중에 마누라한테 버림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 똑같은 그냥 부인에게 마누라한테 구박받는 남편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40대 후반의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다음 달에 가입된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공제가 만기됩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수익률이 좋지 않지만 연금으로 수령해야 할지 일시금 받아 대출금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 대출금이 얼마인지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금이 좀 많으신 경우라면 그리고 금리가 높다면 사실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죠? 네. 대출금이 노후에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 빨리 상환하셔야죠. 물론 아직 40대시기 때문에 좀 창창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지 않고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어쨌든 대출을 상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 대출금이 너무 많지 않다. 금리가 낮다. 그러면 굳이 상환하실 필요 없고 대출은 대출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저축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 뭐 내가 지금 무조건 대출이 있으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꾸 저축을 상환하기 시작하면 물론 대출도 자산의 또 하나지만 결국은 대출을 다 갖고 나면 나중에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건 적절하게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개인적으로 연금 박사이기 때문에 연금을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너무 부담되신다. 이런 경우는 빨리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찬님. 최저보증연금 8% 괜찮은 건가요? 어디서 가입하는 게 좋은지요? 네, 최저보증연금 8% 현재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5, 6, 7, 8% 연금 중에서 8% 연금은 가장 좋다 말씀드렸죠. 물론 나이와 또 가입하는 나이와 또 연금 개시 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8% 연금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서 가입하는 게 좋은지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 다 해드리고 상담해서 가입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뭐 IRP, 연금저축, 그 다음에 연금펀드, 퇴직연금, 그 다음에 뭐 연금보험, 그 다음에 뭐 최저보증연금 다 가입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다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토시에스님, 박사님 여기 충남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추워요.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려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또 제 방송까지 봐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조심하시고 걸어가실 때도 너무 방송만 보지 마시고 앞보고 가십시오. 앞보고 아시겠죠? 네. 특히 요즘 걸어갈 때 이렇게 앞에 안 보고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핸드폰만 보면서 가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분은 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안전하게 집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연금 박사 라이브 시청하면서 연금도 공부하고 또 솔솔솔 잠도 오잖아요. 그럼 잠도 좀 주무시고 네, 이렇게 또 연금 박사 라이브 보면서 잠이 잘 온다. 이것도 사실 뭐 괜찮죠. 네, 그죠? 네, 요즘 안 그래도 뭐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은데 연금 박사 라이브를 들으면서 잠이 온다. 뭐 좋은 겁니다. 네, 하지만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혹은 운전하시면서 보시는 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도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앞뒤 이렇게 잘 보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영자님, 이자 소득이 1,100만원 24년에 건보료 사업자인 경우 69,000원 더 낸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그리고 연금은 이자 소득 1,100만원 생기면 연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네. 일단 이자 소득이 1,100만원 있으시면 뭐 건보료는 조금 더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69,000원 더 낸다고 맞는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건보공단에 전체적으로 다른 거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건보료는 어느 정도 나냐면 대략적으로 내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소득의 8% 정도가 건보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소득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 보험료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직접 날 때는 그 절반을 회사가 내줬죠.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 혹은 은퇴하신 경우에는 다 본인이 내셔야 되는데 약간 구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연금을 더 내시는 건 아니니까요. 연금은 소득이 생기면 네, 그렇죠. 막 사업자시면은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따라서 연금을 내시는 건데 연금은 어쨌든 최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월 55만 5,300원 이 이상은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이내시라면 지금 현재 소득의 9%를 더 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 생긴다? 그러면 100만 원의 9%인 9만 원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소득이 아니라 또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또 비용을 할인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순수하게 그냥 말씀드려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의 9%를 더 낸다. 월소득이 9%, 연소득이면 연소득의 9%를 월로 나눠내는 것이죠. 자, 박영도님 강의 들은 적 있습니다. 부산에서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이렇게 강의 들은 적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정선영님 안녕하세요. 74년생입니다. 국민연금 예전에 43개월 정도 납입했어요. 지금 이미 가입하면 만 65세 때 3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납까지 하면 56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당장 이미 가입해서 9만 원씩 만 60세까지 납입하고 추납을 늦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가능하면 국민연금 74년생이시면 나이가 이제 50이신데 국민연금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꼴 납입하셔가지고 연금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많이 내면 많이 내는 만큼 연금액은 올라가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9만 원씩만 내신다면
낸 돈 대비 가성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 돈 대비 가성비는 제일 좋으니까 지금부터 꾸준하게 국민연금 9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한 20만 원이든 내시고 그리고 과거에 안 낸 거 추납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고 또 60세가 되시면 임의 계속 가입도 해서 65세까지 내시고 65세까지 낸 돈을 가지고 65세 받지 마시고 연기연금에서 70세 받으시면 제가 보기엔 지금 35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계속 좀 더 하시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시겠죠? 노후에 어쨌든 국민연금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치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깨우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금이 없는 노후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맞죠? 네. 그렇죠. 노후에 연금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냐 이거죠. 왜? 그렇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침투기게 설명해줘야 압니까? 그냥 다 노후에 보면 연금 받으신 분들이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뻔히 보면서도 또 연금 준비 안 하고 맨날 무슨 뭐 주식이나 하고 있고 트레이딩이나 하고 있고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집 한 채 내가 노후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거 좋고요. 주식해서 배당 받으시는 거 좋고 월세 받는 거 다 좋습니다. 코인도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다른 거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이 기본이죠. 연금은 밥, 주식, 부동산은 반찬. 아시겠죠? 밥부터 하고 나서 반찬하는 거지 밥도 안 얹혀놓고 반찬하면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우리가 딱 제일 먼저 오늘 저녁 먹자. 그럼 뭐부터 해? 쌀 씻어서 밥 앉혀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찌개도 끓이고 뭐 나물도 무치고 그죠? 네, 뭐 볶음도 하고 이런 거지. 그죠? 근데 열심히 막 반찬했는데 나중에 밥을 안 했어. 반찬 먹을 수 있어요? 반찬만 먹으면 짜요.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살림을 해보면 다 알아. 살림을 해보면. 근데 내가 밥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반찬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녁 아니 내일 저녁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밥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다? 밥부터 앉혀놓고 그 다음에 반찬하는 거다. 연금부터 가입해놓고 그 다음에 주식하는 거다. 아시겠죠?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네.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사람 연금 박사밖에 없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 박사는 제 모든 가진 그 노하우와 또 정말 이 두뇌와 여러 가지 재능을 다 연금을 위해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야,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대치동에서 강의를 했으면 일타 강사 좀 돼가지고 지금 무슨 현우진 무슨 뭐 이런 거 다 저리 가라 그러고 내가 진짜 일타 강사 해가지고 지금 막 엄청 벌었을 텐데 아이고 진짜 내가 일타 강사. 물론 일타 강사 해가지고 아이들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거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후에 대한 연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연금에 대한 정말 철학과 그 정리된 내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뭐 이 방송 보고 단 한 분이라도 정말 생각이 바뀌어서 연금을 더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다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죠? 배지크님 간영적이죠? 감사합니다. 박성준님 반갑습니다. 자, 규님 95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했어요.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직장 옮기면서 몇 달씩 안 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연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안 내신 거 그때 아마 퇴직하시면서 안 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납부 가능하니까 국민연금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추후 납부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철아님, 네, 수지자동차 짱입니다. 수지자동차. 네, 지난주에 우리 수지자동차 가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자동차 정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신데 어쨌든 여기서 또 열심히 또 노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연금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자,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직장, 우리 회사, 우리 모임에 연금 강의가 필요하다. 언제든지 저희 연금 박사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아니 저희 센터 1800-364 전화 주셔가지고 저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연금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당 강사로 비쌉니다. 비쌉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 요청하시면 제가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서 무료로 다 강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물론 기업체는 돈 내야지. 기업체는 그죠? 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모여서 내가 진짜 연금 강의 들어보고 싶다. 그럼 335 모이신 자리에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연금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것인지 연금이 왜 중요한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구독자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제가 달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찬스 있습니다. 네. 자, 송미영님, 자상한 남편. 네, 자상한 남편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찬님, 감사합니다. 토시에스님, 집 도착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조심히 가셨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응님, 공제외 장기저축과 개인연금저축, 추가납입 둘 중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넣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공제외 저율과 세지만 원금이 결국 사라지는 거고, 개인연금저축 추가납입은 잘 굴리면 원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요. 네, 잘 굴리시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저는 공제외 장기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물론 둘 다 같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공제외는 세액공제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세제 혜택을 떠나서 저는 둘 중에 세제 혜택을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공제입니다. 아시겠죠? 왜? 공제에는 강제저축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뛰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익을 더 내서 더 많은 연금 만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는 연금들이 나중에 중간에 해지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절대 해지하지 않는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 다음에 공제회에 내시는 거, 급여에서 뛰어가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가 냈다 안 냈다 조절할 수 있는 거 중간세 안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지할 수 있는 거,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나중에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강제저축 기능이 있는 것이 당장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제일 많이 남는 거더라. 아시겠죠? 인간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잘 못해요. 아시겠죠? 인간은 살아봐서 알잖아, 사실. 내가 무슨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사실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PT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PT를. PT 얼마야? 그랬더니 한 번 할 때마다 5만원, 10만원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냥 가서 운동하면 되지. 내가 무슨 PT를 받아서 뭐 하겠니? 그거, 비싸게 5만원, 10만원씩 내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알아서 운동하겠다 그래놓고, 결국 안 가. 안 가잖아요. 그쵸? 근데 PT를 끊어놓고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PT랑 약속을 해. 그럼 PT 선생님이 무슨 월요일날 3시에 봅시다. 그러면 월요일 3시에 가기 싫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PT의 비용을 들이는 5만 원, 10만 원은 사실상 그것이 내가 필요 없는 비용이 아니라 강제저축, 강제운동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내가 거기까지 굳이 써야 되냐 하겠지만, 그걸 함으로써 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도 마찬가지고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강제로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제외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 수익 비교, 세제 혜택만 비교하실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경험이 없는 애들은 그냥 수익만 비교하고 세금만 비교합니다. 근데 저는 내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인생을 쭉 경험해보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40의 부록, 50의 지천명. 이제는 좀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준 이유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유행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수익률만 따지고 있고, 아시겠죠? 자, 40의 부록, 50의 지천명. 맞죠? 예, 60이 뭐더라? 종신소욕 부류구. 이 60인가 70인가? 네, 그렇죠? 네, 종신소욕 부류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잘못된 게 없더라. 이게 종심소욕 부류구.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이제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50 넘으셨으면 지천명 하셔야죠. 지천명. 아시겠죠? 천명.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 하늘이, 어떻게 나에게, 임무를 부여했는지. 이런 걸 좀 다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슈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34세 개인연금보험을, 들어 현재 2,200만원 정도 납부한 상태인데 8%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가입한 연금 형태는 종신연금이지만 중간에 확정연금형, 조기집중형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연금 보험을 들었는데 8% 연금을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해지하셔가지고 다시 재가입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몇 살 정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으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개인연금 보험보다는 8% 연금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만 받으시겠다. 그리고 중간에 절대 해지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8% 연금으로 바꾸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제가 그냥 단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성욱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방송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네. 그래도 오늘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이제 7, 8월 장마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오게 되겠죠. 저녁에 이 시간에 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 사무실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힘듭니다. 여름에 걱정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제크님, 연금이 최우선이죠. 제 배제크님 1타 강사, 연금 1타 강사 하고 있는데, 연금 1타 강사는 그 수강생이 별로 없어. 수강생이 지금 해봐야 무슨 1000명, 2000명 밖에 안 돼. 근데 그 대치동 1타 강사는 무슨 수강생이 무슨 몇백만 명이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바꿀까, 지금이라도. 연금 그만하고 그냥 저기 가서 어디 수능 공부라도 해가지고 수능 1타 강사나 아니면 사탐, 과탐 1타 강사 하면, 지금도 돈 벌 수 있는데. 아니다. 연금이나 똑바로 해야지. 연금이나. 그죠? 네. 항상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그죠? 내가 하던 거 해야지. 괜히 딴 거 하겠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봐야 남는 건 없더라. 하던 거나 열심히 하자. 화이팅! 자, 조경희님, 지금 61세인데 국민연금, 주택연금은 조금씩은 받을 수 있는데 늦었지만 개인연금은 어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주택연금, 국민연금 잘 준비하고 계시고요. 개인연금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이 있으시고 아직도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개인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70세 이후에 개시하는 걸로. 자, 그런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주택연금만 잘 활용하셔도 노후 준비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박종수님, 구독자 찬스 메모하셔가지고 나중에 저 박종수 구독자인데요. 저희 모임에 와가지고 강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스 써주시면 무료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방송 들으신 분만 찬스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부터는 안 할래, 이제. 다음부터 해야 되나 또? 네. 자, 이윤정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질문 드려요. 가족 중에 일을 하다가 많이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장애연금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애인이시겠네요. 자,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납부했는데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장애연금 받으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또 내시게 됩니다. 연금 받으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발생하죠. 자, 그럼 이 노령연금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장애연금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큰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중복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수급번이 2개가 발생하게 되면 둘 중에 작은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만약에 내가 장애연금이 더 크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내셔도 노령연금 못 받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정님, 박사님 유튜브 덕분에 요즘 노후 설계에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택연금까지 해서 500만 원 도전하려고 합니다. 도전! 평생 월급 500만 원. 감사합니다. 무지한 사람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택연금까지 해서 월 500 평생 월급 준비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노후 보내시면 나중에 저 만나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주십시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 더운 날 진짜. 자, 맞네요. 강제란 성격이 아주 중요하네요. 자세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강제저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제저축이다. 자, 노란후리지아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67년생이고 22년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IRP 연금 계좌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자, 퇴직금 수령 후 바로 연금 개시를 해서 받는 게 좋을까요? 네.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이 퇴직금을 내가 IRP에서 잘 굴릴 자신 있으시면 거기서 굴리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시면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가 IRP에서 굴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굴릴 수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 IRP에서 굴리시는 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IRP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굴릴지도 모르가지고 그냥 맨날 정기예금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2% 3% 수익만 내고 있고 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투자했다가 날릴 것 같고 자 이러실 바에야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 받으시자마자 바로 연금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죠? 연금을 개시하셔가지고 10년으로 나눠 받으십시오. 근데 받아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연금에 재투자하시는 건데 더 좋은 연금 어떤 연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 지금 최저보증으로 수익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없습니다. 사업비 없습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만 받아야 됐다. 이 조건만 지키신다면 이거를 꾸준하게 불입해서 최저보증연금 준비해가지고 70세부터 더 많은 연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배우자와 논의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죠?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하오님, 연금계좌 2개로 운영하라는데 이유가 뭐죠? 연금계좌. 네, 연금계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운용하는 것은 하나만. 내가 뭐, 사실 연금 펀드도 있고 IRP도 있는데 그냥 IRP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개 큰 차이가 없고요. 뭐, 연금 펀드는 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 인출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연금 펀드는 100%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형 투자가? 네, 주식 투자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IRP 해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IRP로 연간 900만 원 드시고 여기서 그냥 내가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운영하라. IRP를 두 개를 만들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RP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불입하시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쌓여가지고 여기가 막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연금을 개시해야 되겠어. 이제는 더 쌓아봐야 뭐해. 이걸 연금을 개시해야지. 자, 그런데 IRP는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개시한 통장에 돈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소득이 있고 아직도 좀 일할 기간이 남아서 나는 매년 연간 900만 원씩 불입을 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에 불입은 하고 싶고 연금도 개시하고 싶고 두 개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개시하십시오. 지금 쌓여있는 통장은 개시하시는 거고 여기다가 불입할 수 없으니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액공제용, 입금용 IRP 계좌, 요거는 연금 수령용 IRP 계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넣는 계좌, 빼는 계좌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라는 것이지 그렇지 말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를 만드실 이유는 전혀 없다. 괜히 힘만 든다. 자, 진정호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슈가님이 연금의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절대적으로, 네, 연금의 절대적으로 제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죠? 절대적으로. 네, 항상 절대적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겸손하게, 또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거나 저희 상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오늘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제도는 바뀌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자만하는 순간, 결국은 그때부터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열심히 해서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규님 71년생입니다. 현재같이 60세 납입 기준 127만원 나오는데 65세 물가 상승률 3% 반영하면 180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자,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보실 때 물가 상승률을 내가 임의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물가 상승률 3%, 4% 넣게 되면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로 나오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매년 3%씩 물가 상승 반영을 적용해 준다면 180까지 올라가죠. 자, 근데 180까지 올라가면 되게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지금 71년생이시니까 지금 53세신데 국민연금을 받는 12년 후에 3%씩 올라가면 결국은 지금보다 물가가 거의 더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가치로 보면 9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좋아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금 상담을 할 때 노후에 그러면 지금 내가 50세인데 65세에 내가 국민연금 설계를 할 때 그걸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소득도 올라가고 또 연금도 올라가는 만큼 물가도 더 올라가고 이게 결국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계할 때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냥 127만 원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 반영해 놓으니까 180, 200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200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연금을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이 계산상에 이제 가치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가치 127만 원 놓고 그리고 나머지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장미님 감사합니다. 장혜수님 감사합니다. 네, 슈가님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네. 자, 부실질님 아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조기수령 있나요? 공무원 조기수령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공무원은 퇴직하는 연령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 개시가 결정되는 것이죠. 네, 조기수령 없습니다. 조기수령 있다. 공무원 조기수령 있나? 5%씩 감액되는데? 네, 있어요.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기연금 없고요. 조기수령 5%씩 감액되는 거 있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찾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조기수령, 네, 있을 것 같아. 네, 기억나. 참 헷갈렸네. 너무 많이 하니까. 자, 저는 국민연금인데 24년 납부 중인데 혹시 불의사고로 사망 시 아내는 언제부터 유족연금 받나요? 네. 자, 유족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다음 달부터 바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나오고요. 연금을 납입 중에 그냥 젊을 때 3, 40대에 사망해도 내가 유족이 있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얼마 지급되냐면 내가 지금 뭐 이제 국민연금 낸 지 1, 20년밖에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가입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기본연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년을 가입했을 때 세팅되는 기본연금액, 24년 납부 중이셨으면 24년치에 대한 유족연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받으시다가 그런데 이분이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으면 3년간 유족연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그 이후로는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60세 이후부터 다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언제 돌아가시든 유족연금은 바로 지급이 된다. 아시겠죠? 자, 해피님, 퇴직한 남편 내년 만 60세 됐는데 8% 연금을 일시금으로 넣는다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8% 연금 죄송합니다만 일시금은 불가능합니다. 월 적립식으로만 가능하고요. 일시금 내시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내시는 것이 훨씬 연금액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5년 납입, 5년 거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60세부터 하시게 되면 70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고요. 납입기간을 조금 늘리시게 되면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뭐 다 가입 가능한데 의무 거치 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5 더하기 5 하면 10, 7 더하기 5 하면 12, 10 더하기 5 하면 15년 후에 연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 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 다 감안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혜숙님, 한우물 팝시다. 한우물. 네, 한우물. 자, 박은주님, 아내 먼저 사망해도 유족연금 발생하는지요? 네, 그럼요. 그쵸. 아니,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못 받고 사망하게 되면 내 연금의 일정 부분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또 저분이 사망하시면 저분의 유족연금 받는 것이죠. 그렇죠? 네. 둘 다 가입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했는데 저 사람이 유족연금 받는 건 아니죠. 내 유족연금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죠. 네. 자, 슈가님 기존연금을 8% 연금으로 재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존연금 재가입은 어쩔 수 없죠. 기존연금을 일단 해지하십시오. 해지하면 해지연금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8% 연금으로 다시 적립식으로 재투자하거나 혹은 기존 연금을 다 납입했다. 그러면 연금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10년 확정으로 개시해가지고 확정 연금액을 다시 8% 연금으로 재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하오님 도움 됐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네버엔딩님 박사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달리 8% 최저보증연금은 실수익률이 3, 4%라고도 얘기하던데요. 3, 4% 복리가 장기로 수익률이 더 좋다 함. 어떻게 하나요? 갈팡질팡하네요. 자, 달리 8%. 달리와 복리 차이 아시죠? 달리는 원금에 이자를 드리는 것이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8%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지만 요것을 복리로 환산하게 되면 사실 1년짜리 1년 후에 받는 거는 달리 8%와 복리 8%가 똑같습니다. 1년은. 왜냐면 복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2년을 놓고 보면 달리는 88이지만 복리를 따지면 사실상 8하고 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금액이 같다면 복리를 따지면 떨어지게 됩니다. 환산하게 되면. 그래서 달리와 복리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달리는 동일하지만 복리는 조금 더 환산하게 되면 뭐 처음엔 6%, 5%, 4%, 3%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40대, 50대에 연금을 가입하셔가지고 8% 연금 가입하시게 돼서 20년 후에 연금 받으시게 되면 복리로 환산하게 되면 4에서 4.5 정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세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없이 4.5 정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20년간 보증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수익률 3%, 4%라고 이렇게 그걸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연금 개시한 이후에도 무슨 뭐 수익률을 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계산해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3, 4% 이상의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 죽는 그날까지. 그러면 8% 연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개시 전까지는 계속 불려드리는 거고, 그걸 그다음부터는 평생 종신연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네버엔딩님, 제가 방송 보니까, 제가 영상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연금을 수익률로 비교해가지고 환산해서 자꾸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계산한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계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금을 숫자로만 볼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연금을 숫자로 보는 친구들 다 망해가고 있다. 아시겠죠? 네. 공무원연금을 누가 숫자로 계산했습니까? 그냥 내가 평생 열심히 내가지고 연금을 받은 사람들 다 행복합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굴리면 연금 받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시금 받아가지고 굴린 사람들 다 망했어요. 아시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제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연금 펀드가 좋습니까? 제가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공제회 선택하겠습니다. 왜? 공제회가 수익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공제회는 강제저축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가서 여러분들이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동하시면 싸게 그냥 내가 쿠폰만 끊어가지고 가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서 1시간, 2시간씩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가십니까? 안 가잖아요. 하루 이틀 또 안 가다 보면 미루게 되고 결국 안 가잖아. 끊어놓고 안 간 쿠폰이 지금 몇 년째야 도대체. 그죠? 그래서 사실상 PT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더 듭니다. 가성비 떨어지죠. 내가 그 돈 내고 PT를 받아야 돼. 그걸 내가 하면 되지? 그런 생각 하시지만 결국 PT를 받아야 운동하고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무슨 여성분들 보시니까 여러 가지 체형 교정한다고 필라테스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면서 돈 내지 않습니까? 그거 돈 왜 냅니까? 그냥 내가 집에서 쭉쭉 찢으면 되는 건데 그냥 그리고 스트레칭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왜 가는 겁니까? 돈이 들지만 가는 겁니다. 가야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든 것을 그냥 머리로만 계산하는 게 있는데 세상은 머리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머리? 야, 머리 얘기하면 연금 박사가 제일 좋아. 연금 박사 IQ 160. 어디 갔지? 그거 안 가졌나? 집에 있나? 네. 제가 나중에 집에서 보여드릴게요. 저 멘사 회원이에요. 멘사 회원. IQ 160이에요. IQ 전 세계 1%. 머리는 제가 제일 좋아요. 그죠? 근데 머리 좋은 제가 인생 살면서 느낀 게 있어. 머리 좋으면 부자가 안 되더라. 머리 좋은 놈들 다 월급 받고 종업원이야, 전부 다. 진짜 부자들은 머리 좋은 놈들을 잘 부리는 애들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결국은 머리 좋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계산 잘한다고 수학 잘 굴린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 세상에는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 그걸 찾아내는 것이 세상을 행복하고 현명하게 사는 길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아서 일찍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머리가 좋다고 세상을 잘 사는 건 아니더라. 이걸 제가 30대에 깨달아서 30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머리 좋은 자랑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내가 머리가 좋고 뭔가 잘한다고 느낄 때, 야, 이거 해봐야 쓸데없는 짓인데. 이런 생각을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죠. 네. 자, 오렌지님, 안녕하세요. 개인연금 가입한 게 있는데, 55세부터 월 46만원 종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이 개시만 하고 수령을 안 하면 8.5%의 이율을 복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좋은 거죠. 과거에 있는 연금이니까. 그렇다면 10년 확정형으로 월 100개시에서 10년 후에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10년 후 일시금 종신형이 46만원, 수령이 85세가 되어 총이 같아집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게 과거에 이렇게 확정금형으로 가입하신 연금도 있습니다. 그냥 종신형 받으십시오, 종신형. 그쵸? 네,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하겠지만, 그래도 종신형 받으셔서 평생 받으시는 것이 가장 이 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연금액도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렇죠. 이걸 확정기간으로 수령한다? 좀 아깝습니다. 10년 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좋은 걸 평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희영님, 55세 연금저축 조기 수령이 좋은가요? 네. 55세 일찍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찍 받아서 뭘 하냐는 거죠. 할 일 없으면 그냥 두시는 거고, 그걸 받아서 내가 제대로 쓰거나 제대로 재투자하겠다? 그러면 수령하셔야죠.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는 가능하면 일찍 수령하시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에 많이 쌓여 있어봐야 나중에 어차피 못 뺄 수도 있다. 연간 1,500만 원까지밖에 못 빼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원규님 감사합니다. 강민봉님 반갑습니다. 최혜금님 좋은 정보 오늘도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강민봉님 박사님 덕분에 노후연금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부동산이나 코인 등의 등락에 초연할 수 있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연금 받으셔서 행복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학동님 오늘도 듣고 계셨네요. 그렇죠. 방송 감사했습니다. 네, 타로엄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무더운 날씨에 다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데 이렇게 또 미리미리 또 인사 주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잘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인사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제이현님, 총회연금, 목회자 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죠. 요즘도, 네, 목회자, 이제, 목사님도 세금 내시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연금 중에서 또 비과세 연금도 있으니까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 있으면 당연히 내셔야죠. 정선웅님,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배지크님 맞아요. 친정 부모님 연금 받으시니 마음이 편해요. 그쵸? 네, 부모님 연금 받으면 자식이 편합니다. 정수정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버엔딩님, 좋은 말씀 도움이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해피님, 수고 많으셨고요. 유영수님, 전정수님, 강현규님, 오렌지님, 다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오늘도 벌써 또 10시 7분이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해드리는 연금 전문가,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연금 박사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연금 박사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면 모든 궁금한 점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전부 다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거 질문하시면 여러분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고, 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황지연님 8% 연금 가입하셨네요. 그죠? 든든하고 잘 유지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미경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화장님, 네, 장홍화님, 네. 제 방송만 듣다가 처음 도장 찍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영주권자신데요. 연금 공부 많이 하셨고 또 연금도 가입하셨으니까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란 후리지아님도 감사합니다. 장미님, 카라님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또 무더위에 또 장마에 잘 또 피해 없이 잘 지내시고요. 특히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흉흉한 일이 많은데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희 센터 궁금한 게 있으시면 1800-3624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연금 라이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평생 제 모든 재능과 머리를 가지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